주니어들의 라디오 일기를 담습니다. 주라기 공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주라기의 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라기의 덕부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저희. 오늘 조금 저희가 한 3주 만에? 네. 제가 그 와중에 이제 좋아하는 최애 가수가 진행하는 또 음악 방송에 또 네. 추천을 그게 당첨이 되셔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글을 써가지고 사연을 보낼 때는 안 되더니 이제 어머니가 또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찬스로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라기는 한 주 밀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나름 이런저런 일들이 응. 있었죠? 네. 저는 그 좀 빅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그 평가 시즌이 지금이 평가 네, 시즌. 좀 늦어서 평가가 나왔고 그래서 좀 이런저런 항상 이제 평가가 나오면은 약간 자기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이 맞아요. 동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되게 좋은 평가를 주셔서 되게 이게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게 또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막 근데 등급 이런 게 막 나와요? 아니면 네. 있죠. 있는데 근데 막 그게 완전 적나라하게 막 A, B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유추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삭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걸 또 잘 받았을 때 느끼는 희열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오랜만에 좀 성취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잘 활용이 되면 엄청나게 동기부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음. 사실 뭐 평가 결과를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수시 성과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목표도 다시 한번 정비해보고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정비하는 시간을 저희는 또 최근에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 이런 평가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됐던 것들 중에 내 강점과 약점이 뭘까라는 거를 좀 평가 시즌에 더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강점을 사실 음. 우리가 하는 일에 녹였을 때가 사실 베스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뭐 그전에도 좀 같이 뭐 학회를 같이 하거나 뭐 지금 이것도 주라기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 확실히 이 사람의 강점은 이거구나라는 것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게 있죠. 사실 뭐 회사는 아니라서 사실 뭐 그 그쵸. 롤라가 네.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잘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회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본 롤라는 뭔가 되게 딥다이브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뭔가 하나에 꽂히거나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내가 마주했을 때 그거를 정말 끝장을 보는 느낌이랄까 그냥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그게 그 힘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모전 할 때도 저희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되게 힘들긴 하죠. 그 엄청 논리가 힘들었던, 풀리지 않고 네. 사실 이렇게 해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꼭 그래도 더 깊게 생각해 보려는 것 덕분에 상을 받지 않았나. 그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게 되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그 동료분들 통해서도 듣는 코멘트 중에 하나로 제 강점으로 가져왔는데 뭐냐면 제가 좀 집요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특히 어떤 논리 확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꼼꼼하고 집요하게 그거를 좀 파고드는 면이 있고 사실 제가 스스로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걸 잘 못 넘어가는 게 또 그걸 또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를.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그런 걸 아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한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더 미리 고민하고 생각을 놓고 회의에 들어가거나 그게 차라리 좀
내가 다른 사람들도 덜 피곤하게 만들고 그냥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거나 좀 제안을 먼저 드리는 이런 경우가 많고 저는 이게 제 직무에서 빛을 발할 때가 좀 요즘에 느꼈던 게 저희는 이제 기획을 할 때 이 사용자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극한의 케이스를 갔을 때 그럼 이 사용자한테 뭐가 보여져야 되지? 그리고 이 케이스를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꼭 예외 케이스를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집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강점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예외 케이스를 뭐 발견해 온다거나, 그래서 뭐,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 약간 그런 게 있죠. 뭔가 제가 봤던 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쭉 깊게 들어가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제 강점을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조금 민망한데 저도 그러면은 이제 도프지의 강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또 이게 또 듣자니 또 나쁘네. 이게 그렇다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도프지의 강점, 그리고 지금도 항상 좀 어떻게 보면 배우는 부분이 되게 항상 좀 에너제틱하게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회복 탄력성이 그런 면에서 이거 왜 민망하신가요? 조금 민망해요. 역으로 혼내주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제가 스스로 막 흥이 나지 않거나 이러면 막 힘이 빠지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도프지가 그거를 딱 잡아갈 때 그걸 보면서 힘내야지, 약간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되게 그런 게 저희가 같이 학회 했을 때도 그게 도프지가 되게 빛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유쾌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날카로워지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이렇게 형성해주기도 하고, 그냥 항상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애티튜드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본인 자랑을 해보시죠. 시인을 하고 막 하기가 되게 민망.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받았던 평가에 그 동료들이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래서 동료가 주셨던 코멘트 중에서 하나기도 했고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랑 회복 탄력성, 딱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과연 일을 할 때 좋은 강점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별로 강점 같지 않다고도 좀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그냥 밝은 사람들 어딜 가나 있고 좀 흔한 케이스 아닌가라도 생각을 해서 이게 나의 엣지가 될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명랑하고 밝구나, 약간 사람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강점이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격이 좋다 정도로만 받아들였었는데, 또 회사 생활을 또 좀 해보니까 이게 좋은 강점일 수 있겠다라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동료들이 회의를 할 때도 좀 긍정적인 방향이나 피드백을 더 많이 해주려고 더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도 더 좀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좀 협업하는 동료들한테 힘을 주는 게 맞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협업의 에너지를 좀 좋게 만드는? 그래서 협업하고 싶은 동료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어서 그게 되게 진짜 좋더라고요. 좋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뭔가 함께 잘해보자라는 에너지를 좀 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열의를 갖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 회복 탄력성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에너지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나의 실패라기보다는 뭔가 좀 확 다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좀 그러다 일이 힘들거나 뭐 그러면. 근데 그때도 제법 빠르게 훌 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내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힘듦에 대한 역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 막 학회할 때도 좀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극한으로 몰아붙인 것도 있었잖아요. 막 밤을 많이 맞아요, 샌다거나 맞아요. 되게 많이 세고 되게 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고 이래야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때 도프지가 그렇게 힘든 내색을 많이 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면 진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법 나는 회복 탄력성도 좋은 사람이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고 그게 뭐 팀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팀 회의 시간, 주간 회의 시간이나 뭐 이럴 때도 좀 뭐랄까 뭐 농담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잘 받아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밝은 에너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동료들의 저희가 생일 파티도 기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이런 것들 짜잘한 이런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있다 보니까 팀장님도 그런 코멘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약간 선배들이 예뻐할 그런 후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묘한 줄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줄타기는 좀 잘 하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또 동료들에게 받은 코멘트 뭐가 있나요? 제가 받은 코멘트 중에 하나는 좀 콘텐츠 제작에 감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디폴트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뭐 하니까 이런 일을 주면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PD 준비를 했던 거랑 대학 시절 내내 사실 제가 콘텐츠를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냥 뭐 방송도 방송인데 인터뷰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인터뷰도 하고 그걸 글로 내기도 하고 별이 별걸 다 했는데 맞아. 회장이었어. 그리고 뭐 사실 저희 학회 활동할 때도 리크루팅 콘텐츠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약간 영상도 만들고 콘텐츠 인재들만 간다는 디지털 팀에 가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강점의 밑바탕에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니어단이기도 하고 그렇게 큰 모든 채용의 A to Z를 저한테 주시진 않으세요. 근데 채용 기획단에서 A to Z가 있다면 그중 제일 먼저 제가 받은 업무가 이제 콘텐츠 쪽이거든요. 채용 콘텐츠 발행.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이게 확실히 직무에 있어서는 채용 브랜딩 혹은 마케팅과 관련된 영역에서 제일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채용 시장이 그렇게 막 엄청 전쟁 같잖아요. 특히 개발자의 경우는 잘하는 개발자 모셔오고 싶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아무래도 물론 연봉도 연봉이지만 우리 회사가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려야 되고 그런 이미지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채용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콘텐츠인데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콘텐츠 제작의 스킬이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기획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를 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좀 강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이 강점을 더 발전시키고 다듬어 나가고 싶다는 욕심이 좀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료들한테 좀 자발적으로 피드백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반대로 동료들한테도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도표지가 그냥 개인적인 시간에도 콘텐츠를 뭔가를 사부작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면서 와 도표지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본인이 그런 활력을 얻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도 정리되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몰라는 또 어떤 코멘트를 들었을까요? 이거 되게 조금 나쁘끄럽네요. 제가 읽어드려요? 제가 성대모사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롤라는 두 번째 강점 나갑니다. 저는 선배님들의 코멘트 중에는 신입
치고 이해력이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내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잘 한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저는 막 엄청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큰 틀에서 그 맥락이랑 상황을 좀 이해하는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 소극적이시네. 아, 그런 나쁘지 않다며. 그래서 막 제가 정보를 사실 습득할 때 이거는 강점이 아닌데 저는 정보 습득할 때도 군더더기 엄청 빼고 핵심만 남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노트 필기할 때도 디테일 하나도 없는 애 있잖아요. 핵심만 남겨져 있는 애 약간 이런 애인데 그래서 그게 이해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세부사항을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훑고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문제가 뭐지? 그다음에 그거에 어떤 부분이 지금 해결이 필요한 거지? 요거에 집중을 엄청 해요. 그러면은 세부사항도 그냥 어쨌든 곁다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이해를 좀 빠르게 하는 편이고 근데 사실 기획이라는 게 문제와 그 해결을 찾는 게 아주 큰 골자다 보니까 그걸 빨리 파악했을 때 이런 칭찬을 좀 듣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요거를 좀 잘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정보 습득을 할 때 우선순위 파악이 되게 빨리빨리 네, 되나 그런 봐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잘 안 됐으면 전 그냥 그걸 이해를 못한 거지. 근데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하는 선에서는 핵심이랑 이런 격가지들이 좀 정리가 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내가 그래도 요거는 이제 우리 팀에서 이거는 내가 꼭 잘 해놓는다. 이 강점을 살려서 잘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틀 같은 거를 미리 잡아둔다던가 뭐 사실 아까 그런 뭐 논리를 챙기는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겠지만 미리 좀 그런 틀이나 논리를 꼼꼼하게 좀 구축을 하고 또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뭔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미리 그냥 준비를 해두는 그런 보조 역할을 내가 잘 해두면 협업할 때 좀 유날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로 저는 좀 저의 업무 포인트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강점들을.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아까 코멘트를 남기진 않았지만 뭔가 과제가 나왔을 때나 학회 활동할 때 산학생활 과제가 나왔을 때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롤라가 좀 더 핵심을 짚어주려고 하고 그거에 잘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아서 아주 공감이 되는 코멘트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회사에서 사실 막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것보다 강점을 확실히 각인시키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걸 갖고 적어도 내 팀에서 뭐 꼼꼼하고 좀 빨리 정리해놓는 분이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올려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되게 다른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걸 또 새삼 느꼈는데. 근데 저희가 꼭 그렇게 다르지만은 않죠. 왜냐면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라기도 어찌저찌 잘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장 저랑 롤라가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약간 이렇게 주도성과 열정, 열정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코멘트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흥이 안 나는 스타일이라서 물론 아예 안 하진 않죠. 왜냐면 어른이니까 밥벌이 해야 되니까 흥이 안 나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했을 때가 퍼포먼스가 진짜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인턴 했을 때 되게 좀 뜻깊게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동료들한테 받았던 칭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인턴 한 대여섯 명이 함께 하는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지막 한 2, 3일은 사실 마무리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과제를 더 이상 주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살짝 예, 그때 그냥 무료해졌구나. 저희 뭐 하죠? 이러면은 그냥 저희 뭐 딱히 뭐 주실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몇 달 동안 인턴 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수집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하나 그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자. 그런 제안을 예, 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템플릿이랑 이런 거를 대충 이렇게 쓱쓱 해가지고 저희 요걸로 뭐 이렇게 남은 인사이트 같은 거라도 정리해서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랑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다른 인턴분들이 다 너무 저 너무 같이 하고 싶다고 너무 멋있다 막 너무 배우고 싶다 이렇게 역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약간 동료들한테 그렇게 받는 칭찬은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렇게 제 이렇게 좋은 면을 되게 직접적으로 칭찬해 준 건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인턴 프로그램은 약간의 경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때 들었던 이건 동료들한테 들었던 칭찬이어서 사실 제가 뭐 자발적으로 좀 주인식을 갖고 해야지 이 퍼포먼스도 좋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를 저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티베이션 관리를. 그래서 회고도 저희가 네, 진행하고 루틴, 있죠. 네, 루틴적으로 하는 그 회고도 원래 저번 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모티베이션이 안 돼서 이제 스스로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 관리의 차원에서 시작한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명과 암이 있지만 잘 쓰이면 확실히 좀 자발적인 그런 측면들 그런 게 있어서 원원원 할 때 이걸 그냥 저는 보여드려요. 이런 자발성을 어필을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쟤는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욕심이 있고 막 그거를 싫어하고 막 하기 싫어요 귀찮아 이런 스타일이 아니구나라는 게 한번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일을 뭔가 필요로 할 때 저한테 저를 찾으시는 기회가 딱 주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도프지도 이런 이렇게 목표 네. 하나 딱 세워서 달려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경주마 같은 스타일 있죠. 맞아요. 사실 제가 이 키워드를 뽑은 저도 목표지향적이고 되게 집중력이 높다라는 피드백도 받았고 이거를 그 강점혁명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런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거기 있는 코드를 입력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사실 저희 팀에서 이 도서를 구매해서 다 같이 결과 공유를 했었어요. 재밌었을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제 강점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 성취랑 집중이 제일 높게 나와서 그 설명을 읽어보니까 뭐 에너지가 왕성하고 내가 뭔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목표 달성까지 달려간다. 최고나 1등이 되려는 민망하긴 한데 최고나 1등이 되려는 열망으로 뭐 선택하려 한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동료들도 다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위적인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멘트도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목표가 세워졌을 때 그거를 향해서 약간 달리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거에 저도 좀 동의를 많이 했고요. 그 정리하시면서 토털리 어그리 막 이랬던 동료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롤라처럼 뭔가 누군가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저도 제가 제 목표를 달성한다는 느낌으로 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언제 발휘됐나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 제작을 할 때 뭔가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도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좀 주인의식을 더 갖게 다른 되죠. 회사들보다 좀 더 엣지 있는 거 없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고 차별화 포인트 찾아보려고 하고 뭐 제가 사실 콘텐츠만 만드는 건 아니고 강의 자료 같은 것들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냥 회사 소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게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뭐 IT 기업 방문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이제 저희 회사랑 뭐 다른 회사랑 어디 회사랑 이렇게 청소년 뭐 패키지처럼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근데 또 괜히 의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설명했을지만 더 떨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그래서 막 비교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불이 지펴져가지고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또 제가 교생 짬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질 수 없지 이러면서 반응이 없어.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딱 하나 뭔가 목표가 설정이 되면 욕심이 좀 많이 나서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일욕심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하려면 이걸 배워야 돼. 이런 게 있을 때 좋아. 약간 이런.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아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흡수하고 싶고 좀 배워 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좀 큰 것 같고요. 오히려 막 이러잖아요. 너무 쉬운 것보다 좀 약간 챌린징한 게 좋지. 약간 해보고 싶다 이런 맞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바프 준비하면서 더 느꼈어요. 난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저도 생각보다 보면서 독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사실 저는 운동보다는 확실히 식단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운동은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고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은데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식단은 진짜 독해져야 되더라고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워크샵 가서도 저는 도시락 샀어요. 독하다. 그리고 뭐 한 잔의 유혹 뭐 이런 것도 잘 안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진짜 먹을 거에 약한데 먹어도 그러니까 입은 짧지만 먹는 건 좋아해서 되게 술도 좋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놀랍고요. 한 진짜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지. 와 진짜 이렇게 꽤 오래 식단을 한 것 같다는 저도 그 생각이 들 정도니까. 네, 근데 다이어트를 사실 거의 제 생애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식단에 대한 그런 감이 없었는데 나 생각보다 독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중에 이것도 블로그나 이런 데 개인적으로는 좀 회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요즘에 좀 느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저를 보면은 예전에 저희 그 처음 인스타 콘텐츠로 그 강점이나 캐릭터나 뭐 이런 거 뽑아보기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동료들한테 저보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봤는데 키워드로 용맹한 다람쥐와 최고심이 나왔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쭉 강점을 얘기를 하고 보니까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약간 그 캐릭터가 확고하게 있어요. 약간 이게 이렇게 뭐랄까 쬐끄만한데 단단한 그런 느낌이랄까?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강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그럼요. 이제 좀 좋은 시간은 다 네, 갔고. 좋은 시간 다 갔고 후실 다 갔고 약점이 분명 있어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좀 먼저 이번에는 해보면 제가 집중력이 엄청나긴 한데 뒷심이 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되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도 많아서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 단축도 하고 에너지가 팍 나기도 하는데 근데 뒤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스스로가 좀 처음에 투입했던 인풋 대비 좀 뒤로 갈수록 많은 인풋을 쏟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무리를 그래서 못하고 뭐 미완 게 많아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뭐 어떻게든 마무리는 하거든요. 그냥 이제 내가 처음에 쏟았던 것보다
뒤에 쏟은 에너지가 좀 약하다. 약간 응. 스스로 아쉬운 네,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더 뒷단에 더 많이 음, 남는 음. 것 같아요. 제가 이거가 특히 일정이 좀 늘어지거나 음. 뭔가 한 프로젝트 안에서도 그 텀이 길어지면 맞아. 저도 그런 좀 그런 거 현상이 있어요. 참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자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좀 끝까지 이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을까를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 세부 타임라인을 좀 촘촘하게 세우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을 때 그 속도랑 템포 조절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단에 너무 힘을 많이 빼버리면 뒷단까지 끌고 올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절을 해주는 게 좀 세부 타임라인 설정?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세부 타임라인을 좀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친한 사람이랑 협업을 할 때는 이런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간혹 이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그런 거 같으면 말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초면인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그쵸.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요거는 좀 편한. 네, 편안한 사이일 때? 네. 그래서 음. 오히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부 타임라인을 좀 짜보는 저랑 비슷한 약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맞아. 세워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막 히스토리가 쌓이고 막 뭔가 변경들이 계속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를 이렇게 미리미리 저도 그런 것 좀 같기도 하고. 문서화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거를 좀 이렇게 미루거나. 왜냐면 사실 엄청 꼭 필요한 문서는 당연히 작성을 하는데 그쵸. 이게 그런 히스토리나 그러니까 자잘하게 그냥 정리해 두면 좋은 거 이런 거는 좀 제가 아직 습관이 잘 안 잡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롤라 강점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중요한 것부터 맞아요. 빨리빨리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짜잘한 것들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 그냥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게 원래는 있으면 좋은 거였는데 알고 보니 필요한 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면은 그거 히스토리를 다 이렇게 문서화하기 이렇게 그냥 나중에 해 이러고 그냥 그거를 막 빠르게 처리하다가 나중에 이거 그거 어떻게 해서 변경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어떤 히스토리예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미리미리 그거 좀 해놓을 걸 막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은 내가 일이 바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자잘한 거를 미루다가 그게 좀 나중에 좀 혼선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약간 화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당장 이게 당장에는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서 자꾸 내려가 있는데 사실 이게 동료랑 협업을 할 때는 이런 자잘한 것들도 잘 정리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조금 꼼꼼함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도 꾸준히 좀 문서화를 해놓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요즘에 또 이렇게 정신없이 프로젝트를 돌릴 때 오히려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막 완전히 내가 문서 한 판을 쓴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짜잘짜잘한 거는 그냥 코멘트로라도 이렇게 딱 남겨놔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그거를 내가 종합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문서를 하는 게 어려우면은 그래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코멘트 정도 이렇게 남겨놓다가 그거를 종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영 관리를 네.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아까 강점 얘기했을 때 그 교수님 필기 얘기했잖아요. 딱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짜잘한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시험 문제 내면은 약한 타입이네요. 네.
저 완전 전 살짝 속기를 치는 편이거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 내용으로 돌아가는 어. 느낌이어서. 저는 애초에 저 들을 저랑 때부터 막 이렇게 들을 그래가지고 때부터 저 진짜 웃긴 게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다 필기 2배속으로 듣고 네. 진짜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 마인드가 뭐냐면 어차피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그 2배속으로 해도 그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와 진짜 생각까지. 대박이다. 저는 응. 속기부터 해요 일단. 아, 대충 속기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너무 막 농담 이런 것까지는 당연히 다 날리고 일단 속기 친 다음에 그다음에 형광펜 같은 걸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이거 쳐. 이게 좀 꼼꼼한 건데 그렇게 꼼꼼하게 해두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지라고 할 수 있어도 다른 분들한테 예를 들어 그치. 인수인계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그거 없으면 진짜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꼼꼼하다기보다 저는 좀 디테일을 챙기는 편인데 음. 근데 이게 또 사실 뭐 약간 가독성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롤라 쪽이 더 제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가독성은 약간 오 이렇게 깔끔하다고 이런데 사실 이 어. 내용을 다 날려버려서 없는 거거든요. 그 어. 내용 날리는 거에 약합니다. 뭔가 이 내용도 좀 중요한 것 같긴 저는 한데. 막 과감하게 막 이러다가 나중에 남는 내용이 없는데 여튼 약간 그렇게 좀 자잘하게 좀 정리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갑자기 생각이. 제가 정리를 못하고 과감하게 날리는 걸 못하는 건 마음이 약해져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제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아, 제가 이거 약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인데 좀 감정이 약하다? 약간 마음이 F잖아, 약하다? F. 완전 MBTI의 F형 음. 인간으로서 갖는 그러니까 공감을 너무 잘해요.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처지랑 입장이 너무 이해가 잘 가니까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도 잘 파악해요. 근데 그거에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이 정도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사 정책이 있으면 그러니까 구성원이 물론 개개인의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근데 사실 그 구성원을 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이 편차 없이 동등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감정이 개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막 엄청 표가 나진 않아도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약간 그런 약간 때? 싫은 얘기를 해야 그쵸.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부담이 좀 되죠. 그런 거에. 그래서 물론 이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일을 할 때. 왜냐하면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도 많이 가고 좀 상대방의 입장이 납득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거나 공감이 안 되면 오히려 살짝 싸우게 되는 경우도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약간 원칙 고수하는 식으로 나오면은 그쵸. 구성원 입장에서는 뭐 피도 눈물도 없냐 뭐 약간 뭐 맞아.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아니면 사실 담당자가 납득이 안 되면 진짜 말이 그렇게 곱게 그럼요. 나가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약간 공감 한번 해주고 근데 어떤 상황이 있었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비교적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감정 소모가 좀 있긴 하죠. 그래도 저는 굉장히 부러운 게 제 약점은 반대거든요. 제 약점은 진짜 이거 고민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진짜 캐주얼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어려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랑 캐주얼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소재가 일단 떠오르지가 않고 그리고 근데 이게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애초에 엄청 그렇게 남한테 많은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MBTI가 ISTP거든요. 네. 약간 심드렁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게 더더욱이 비대면 근무만 그게 좀 하기 큰 것 때문에 같기도 하네요. 네, 그게 되게 심하고 저는 제가 IT 회사만 다녔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만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대면만 했던 적이 없고 다 비대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랑 친밀감을 쌓는 거에 대한 그런 제 안에 경험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신입이라서 또 되게 막 혹시나 실수할까 봐 조심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신입 때는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동료랑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하고 미팅을 끝내는 게 저 사람한테 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저 사람 그냥 피곤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동료랑 이렇게 스몰 톡하고 이러는 게 뭔가 그렇게 편안한 느낌이 아닌? 근데 이게 되게 일할 때 불편한 게, 저도 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좀 더 편하게 도움을 요청을 드리거나 뭐 질문이 있어도 뭐 "아 누구님 이거 근데 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렇네. 그 라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이렇게 마음이 막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할 때. 그래서 진짜 쪼끔 고민이 요즘 많이 됐었고, 예전에는 막 원온원 할 때도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약간. 원어원은 만나서 하죠, 그래도? 아니요? 화성으로요? 화상으로 하는데, 아, 진짜요? 그때도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이렇게 1대1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러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마가 뜨거나 이러면은 진짜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들어가기 전에 막 '아 요런 식으로 안부 인사를 터야겠다.' 이런 거를 진짜 계산해서 계산해요. 들어가는구나. 저 오늘도 원어원 했는데 '아 오늘은 이런 얘기로 시작해야겠어.' 해 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래도 사담을 쪼금이라도 하면은 '아 뿌듯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걸로 사담으로 잘 안 이어졌다 이러면은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안부 인사 같은 거 쪼끔 미리 생각해 두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래도 한 번씩 뭐 팀 런치를 하거나 뭐 워크숍을 가거나 하면은 그때는 대면으로 하잖아요. 그쵸. 그때 대면했을 때 좀 더 그래도 내 그런 편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요거 독부지 아니, 조언 조언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저 예예예. 봤는데, 이게 강점인, 아니 이런 게 강점인 도프지니까 뭔가 어떤 식으로 저는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조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달까. 왜냐면 제가 본 롤라는 사실 저희는 학회 활동을 대면으로 많이 하기도 했고 전혀 이런 곳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상황적인 특성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만약에 롤라 같은 상황이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경력직 분들은 또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분들은 뭔가 이미 아는 분이 뭐 그쵸, 있다거나. 있죠. 회사에 네. 그냥 아는 분이 더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회사 생활을 좀 해본 짬바가 있기 때문에 뭐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해도 뭐 무방하다 뭐 이런 건 다 뭔가 감을 알고 계신 것 맞아요. 그 같은 감이 느낌?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조언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아니 그래도 치트키 하나 근데 날려줘요. 뭔가 근데 아까 그 원어원이 좀 충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원어원은 이게 또 롤라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리드님도 좀 뭐랄까, 사실 제 원어원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되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하거든요. 뭐 처음부터 뭐 당연히 업무 얘기는 안 하고 주말에 뭐 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응. 주말에 그래서 뭐 주말에 뭐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 주저주저 한 10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희 팀장님은 제가 약간 용맹한 다람쥐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자랑할 건 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 원원이 뭐 그때 뭘 말해야 되고 그런 것도 롤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 줌 원원원에서도 나름 이렇게 막
사적인 얘기를 잘 하고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약간 나 뭐 문제가 있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약간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그 내 TMI나 뭐 요거를 오픈하는 거에 대한 부담만 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그래, 그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좀 어렵긴 하지. 저도 궁금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감정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조언 왜 저한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래도 최대한 보완하려고 그냥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롤라가 본인의 약점이 좀 뭔가 좀 짜잘한 커뮤니케이션, 캐주얼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 원어원에서도 어떤 거를 좀 노력해야겠고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단점이나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약점을 좀 인정을 하고 과몰입을 좀 경계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롤라는 혹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극복하시나요? 근데 저는 막 뭔가 사연을 듣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아까 도프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냥 그런 스탠스예요. 그냥 어쨌든 원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연을 모두 듣다 보면 결국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전체한테 그렇게 이렇게 올바른 그런 결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약간 염두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 그냥 사연 없는 사람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맞아요. 상담하는 걸로 고민 상담소. 고민 상담소. 맞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아니면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서로가 들었던 강점들 그리고 느끼고 있는 나만의 뭔가 약점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더 선명하게 어떤 부분은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더 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한 번씩 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면 좋을까? 어떤 사람으로 좀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막 이렇게 약점을 막 이렇게 보완하려고 더 이렇게 노력을 쏟기보다 진짜 그 제가 봤던 인터뷰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네가 꼼꼼한 게 강점이면 꼼꼼의 기억자만 나와도 당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라.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너의 강점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뭐 의견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도 이번에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더 어필을 했을 때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기회가 사실 그냥 막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좀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때 기회가 오는 것 같거든요. 아까 롤라도 자발성 같은 거를 좀 어필을 하면서 뭐 팀장님한테 뭐 요청한다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좀 상담소 같이 끝나긴 했네요. 처음엔 자랑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 상담으로 끝난. 네. 저희는 또 다른 고민으로 다음 화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